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반대하면 철회 또는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이 또는 뒤에 나온 건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국토부에서 신설을 여러 번 공약으로 강조를 했었죠,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동의가 전제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상당히 강조한 것들을 반대하면 안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철회합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이건 뭐 그렇죠. 어떻게 봐야 네, 됩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못 하는 거죠. 예.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죠. 그다음에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정치인이 과연 그게 제정신 박힌 정치인이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늘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그동안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문제 의식을 던집니다. 던지면 공론장에서 활발하게 찬반 논쟁이 붙습니다. 공론장에서 언론도 뭐 하고 뭐 여론도 듣고 그래가지고 일정한 방향이 정해지면 그냥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의 국민 소통 방식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철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 후보가 악정고투, 고군분투 막 이 절치부심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성장해 오다 보니까 고집이 세다, 독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사실은 안 그런가요? 그럼요. 문제의식을 던지고 충분하게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방향이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 윤석열 후보가 50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또 받아들이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위험해지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정책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다든지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하고 그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하고 그 정책을 처리하는 과정이 다 잘못됐습니다. 예, 본인이 지난번에도 뭐 음식점 총량제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바로 또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토보유세도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만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은 안 한다. 국민이 원하지 않은 거는 그게 발표되기 이전에도 원하지 않았던 국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국민 하는데 그게 어떤 국민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리고 기본소득 시리즈도 굉장히 강조했다가 그것도 지금 이제 흐지부지 됐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생각했던 내걸었던 공약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거야말로 급조된 것이거나 굉장히 이념에 치우쳤던 것인데 결국 많은 반대 여론이 생기니까 이걸 철수를 합니다. 만에 하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도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졌다가 아니면 말고시게 이게 되면은요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일관성입니다.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역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원맨쇼하는 정치에 익숙해졌구나.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후보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 보니까 아니, 지난하고 지난번 얘기는 야당하고 뭐 협상도 안 해도 그냥 국회에서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개혁 입법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언급을 했었죠. 예, 굉장히 남미 파퓰리스트를 제가 예. 연상.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도 단점이 있고 보완해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된 것은 이재명 후보 하면은 떠올리는 긍정적 이미지, 물론 부정적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 중에 긍정적 이미지를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참 일은 참 잘한다. 일을 하면 실적과 성과를 낸다. 그리고 박력 있게 추진력 있게 일하더라.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지역화폐 도입했지 않습니까? 청년수당. 그다음에 신천지가 난리쳤을 때 직접 가가지고 해결해 옵니다. 그다음에 수십 년 동안 해결 안 되던 아름다운 계곡에 텐트 쳐놓고 막 자리세 받는 거 싹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기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은 참 잘하고 일을 시작하면 실적과 성과를 내더라. 이것 때문에 오늘날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위험하다 이래버리면 그동안 실적과 성과는 분명히 지금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정리 안 때문에 됐습니다. 그거.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비판은 할 수는 있어도 좀 인정할 것은 좀 인정 좀 제가 좀 해주십사는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잘한 점이 있겠죠. 근데 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도 그 지역 화폐가 결국 경기도나든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느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연구소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연구소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안 좋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곡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계곡 정리하는 문제 때문에 남양주 시장하고 얼마나 입씨름이 심했습니까? 누가 원조다 해가지고 원조 논란이었죠. 예, 원조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 화폐라는 것도 지금 요즘에 또 언론에 또 많이 납니다만은 이전에도 많이 났어요. 그거 완전히 그 검은 돈 그다음에 지역 화폐 가지고 깡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에서 어떤 그 후폭풍이 몰아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은 잘한다 하는데 그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검증된 바가 사실 없어요. 다 본인 스스로 나는 일은 잘했다라는 그 자화자찬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검증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어떤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뭐 부정하고 있는데요. 예로 들면은 지금 이제 예산 시즌인데요. 예. 12월 2일 날 밤 12시가 되면 예산이 끝이 나는데 예로 들면 법정 처리 기한이죠. 그렇습니다. 지역 화폐도 이번에 지역 화폐도 21조 원을 발행을 합니다. 21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정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역 화폐에 대한 경기 부양 효과, 그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쓰지 않으면 결국은 그 돈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화폐를 가지고서 땅 사고 집 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숱하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국회 앞에서 지역 화폐 예산을 왜 줄였냐 이번에 중앙정부 예산을 2천억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네, 되게 지역화폐 하거든요. 문제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여러 이제 가지 성과가 앞서 말한 있다라는 대로 말씀을 연구소에서는 약 드리는 거죠. 30% 정도의 환원 효과가 있다라고 그리고 해서 이게 그 효과가 크냐 그럼요. 작냐를 두고 지금 그렇죠. 논란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그다음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또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까지 연구 결과가 지금 다 근데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또 행안위원을 하면서 경기도 제가 국정감사할 때도 지역 화폐와 관련된 관련 법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거 그냥 깡하고 그다음에 뭐 또 지역 화폐에 해당 안 되는 많은 또 업소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후보도 그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관련 법을 빨리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그러니까 했었어요. 부족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 문제고 독특한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지역화폐 논쟁은 이제 나중에 네. 지금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이 그러면, 반대하면 예, 철회해야죠. 기본소득도 되게 기본적으로 가장 강조한 공약이잖아요. 그것도 국민이 그러니까- 반대하면 철회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국민이라는 말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하면서 무슨 정책을 이렇게 탁 예. 일단 던집니다. 던지고 그다음에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표가 되느냐 예. 그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선거가 이제 뭐 100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후보가 표를 생각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의 기본 생리죠. 예, 기본 생립니다마는 우리 그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뭐 세금 문제라든지 국토보유세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점 총량제라든지 이게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그 정책들을 던졌다가 반대하면 접고 이거는 그 정책 결정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을 너무 그 좌충우돌하면서 일을 너무 막 한다. 그거는 소신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기본이 좀 안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계속 강조하는 게 기본소득의 기본주택의 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말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저는 불안해요. 제가 강조드린다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해온 것들 쭉 보면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 이재명을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항상 이렇습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충분히 논쟁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면 그것을 추진하는
그러한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기본소득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철학적 성찰, 그 위에서 기본소득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인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양극화, 빈부격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포퓰리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더 넓게는 더 근원적으로는 이 문명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근원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 철회는 아니지만 시작은 한번 해보자. 어떻게 작게라도 시작은 해보자. 국가의 재정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작은 해보자. 그 그런 접근이 것이죠. 예. 방향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지금 그 선진국도 기본소득을 하려다가 못한 것은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것은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그렇고요. 어려운 분들입니다. 자영업자 등, 예, 빈곤층.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책인데 잘 사는 사람, 모든 사람, 부유한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돈을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는 그건 정책도 아니죠. 기본소득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얼마를 주자라는 그러니까 거고 이제 그건 정책이 아니죠.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어려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예, 그 있습니다. 철학적인 그게 다르죠. 예, 근데 앞서 이제 계속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철회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내에서는 지금 민주당은 안 그런 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앞서 이제 기본소득 말씀했는데 당내에서도 예전에 이낙연 후보 측에 국가복지비전위원장인가요? 그 복지 쪽을 맡았던 제주대 이상희 교수가 기본소득을 비판했다가 제주 윤리심판원에서 8개월 당원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자격정지. 예. 아, 이건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니까 또 예. 이거 정지했어요. 자격을. 그러니까 당이 배가 부른 겁니다. 이건 제주도당이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거죠. 당이 배가 부른 것이고 당이 민주당이 기득권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게 바로 비판을 내부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예. 기득권화된 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 민주당이 청산해야 하고요. 예. 민주당이 이거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극복하지 않으면은 국민들 표 못 받습니다. 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아니 그러면은 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아마 보고가 안 됐을 겁니다. 제주도당은 왜냐면은 각 도당에서 그렇게 징계 결정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재심을 하게 됩니다. 재심 청구를 중앙당이 하거든요. 그때쯤 되면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당내 비판을 그거를 못 듣고 그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징계를 내린다. 이거는 민주당이 청산해야 될 잘못된 관습입니다. 문제다. 잘못된 굉장히 겁니다. 객관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사실 객관적으로 전재수 님이 요즘 말씀하셨어요. 나오시면 계속 반성, 네, 사과. 그래서 제가 전재수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존경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늘 좀 대화하고 싶고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요. 이 당내에 이제 당의 기본 방침이나 후보의 목소리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 사실 대선 때는 조금 막 좀 싫죠.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는 힘을 모아야 될 텐데 왜 다른 소리를 내나. 맞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하고 생각이 돌아가면 들거든요. 문자 메시지 그럼요. 뭐 전재수 의원님에 대해서 네. 아마 많은 또 왜 방송에 나가서 네, 그렇게 왜 네. 뒤통수 치냐 막 이런 사람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소신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개방을 해야 되고 토론이 살아 있고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 여유와 공간을 줘야지 그게 살아있는 민주정당인데요. 당원 자격 정지까지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거는 당을 떠나서 그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했다면 저도 굉장히 반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정말 그 민주정당이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정당이라고 그렇죠. 하면 의견의 다양성은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전재수 의원님이 워낙 합리적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분들만 패널로 모시거든요. 우리 김영우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또 화요일에 합리적이셨던 그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김영준 의원 사무총장으로 좀
가셔서 저는 또 화요일 화요일 자리에 자리에 왔습니다. 계시다가 누가 못 온다 그래가지고. 화요일 자리에 또 계시다가 요직으로 또 지금도 요직을 맡고 계시긴 한데 아니 그래서 당에 당헌 당규가 정한 절차와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주도당에서 이제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상희 교수께서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헌 당규가 정한 절차와 과정이기 때문에 재심이 들어오면 중앙당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거 징계 철회해야 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그래야 여기에 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 다른 주제도 얘기를 해야 돼서 임미리 교수인가 경희대 예. 그분에 그것도 대해서도 그 그렇죠. 고발하고 그랬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배가 되죠. 불- 배가 불러서 불렀다는 그래요. 거죠.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비판을 말이야 좋은 자양분 삼고 보약으로 삼아가지고 해야지 그걸 예. 못 견뎌가지고 징계를 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